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가족들의 관계를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가족들과 더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지 타로 카드로 알아볼게요. 보기에 따라서 다소 불편할 수도 있는 내용이라서 이런 주제에 저항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선택지는 4개고요. 화면을 보시면서 가장 끌리는 카드를 고르시거나 카드 위에 놓인 돌을 보시고 가장 마음이 가는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리딩 순서는 왼쪽부터 차례대로 진행할 거예요. 화면을 확인하지 못하는 분들은 제가 돌 색깔을 말씀드릴 테니까 원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왼쪽부터 연두, 노랑, 보라, 분홍입니다. 연두, 노랑, 보라, 분홍. 카드를 고르신 분들은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로 가셔서 선택하신 카드의 타임라인을 클릭하시고 리딩을 들어주세요. 그럼 배경음악이 깔리는 동안 신중하게 여러분의 카드를 골라주세요. 우리 연두사랑이 분들, 어떻게 하면 가족들과 더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지 타로 카드로 알아볼게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가족과 관련한 문제는 여러분의 무의식에 갇힌 오래된 상처를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듣다가 거부감을 느끼신다면 언제든지 영상을 멈추시고 마음의 준비가 되신 다음에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억지로 참고 보지 마세요. 그리고 이 영상은 많은 분들이 보시는 영상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정확하게 딱 맞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은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고 여러분께 와닿는 이야기만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 먼저 카드를 좀 뽑아서 가족들 사이에 있을 때 여러분의 에너지를 살펴볼게요. 카드가 어떻게 나왔냐면 여러분이 가족들 사이에 있을 때 기본적으로는 에너지가 고양된다 라고 나왔어요. 가족들이랑 있을 때 기력이 좀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동시에 어떤 허기도 느낀다 라고 나왔거든요. 에너지가 올라가면서 동시에 뭔가를 갈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가족들한테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가족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 이런 모습이에요. 특히나 부모님에게서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의 애정과 사랑과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여기 무브먼트 카드가 나와서 여러분이 뭔가 가족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가족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게, 가족들이 불편하지 않게 여러분이 막 나서서 이런저런 일을 해결하고 일 처리를 하고 그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여러분이 가족들이랑 있을 때 좀 가장처럼 이것저것 많이 일을 처리하고 짐을 짊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면에 무언가가 쌓여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에너지가 쌓여 있어서 이 에너지를 좀 정화해야 하는 상황이 좀 자주 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감정적으로 좀 번아웃 상태에 빠질 수가 있어서 뭔가 감정적인 치유가 필요하고 경계를 잘 세워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가족들을 위해서 많이 희생을 하고, 그런데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충분히 고마움을 표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해주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가족들이랑 있을 때 뭔가 여러분이 의무감이 많다, 해줘야 하는 것이 많다, 이런 느낌이 들고 뭔가 돌려받지 못해서 불만족스러운 그런 느낌도 많이 드네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숨겨져 있는 어떤 에너지, 억압해놓은 욕망이나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게 있는지, 아니면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그런 게 있는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카드를 더 뽑아봤는데
배신이라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배신감을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배신감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막 진짜로 배신을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진짜 배신감을 느낄 만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불만족에서 오는 그런 배신감인 것 같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바라는 무언가를 가족들이 해주지 않아서,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의 보살핌과 돌봄을 받지 못하고 여러분만 계속해서 돌봐주고 책임을 져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내가 지금 계속해서 배신당하고 있고 착취당하고 있다, 희생당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불만족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은 여러분이 좀 나도 가족들을 배신하고 싶다, 나도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고 싶다, 그들이 나에게 전가한 이 책임을 그냥 회피하고 나만 생각하면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행동하기에는 여러분이 너무 책임감이 강하신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해서 그런 욕망을 여러분 무의식 안에 억눌러 놓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만을 공격하게 되는, 풀리지 않는 불만족이 여러분 자신을 막 공격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의 문제는 여러분의 일방적인 희생, 그게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강요한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이 스스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여러분이 그런 태도를 계속 가지고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쌓여있는 그 불만족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들에게 계속 배신감을 느끼고 충족되지 않는 어떤 허기를 느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계속 그런 관계를 유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에 관한 카드랑 유머에 관한 카드가 나왔는데, 특히나 어떤 창작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면 가족관계를 개선하는 게 여러분의 일에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도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돌려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고 이러면 여러분의 유머 감각도 줄어들고 창의력도 어느 정도 빼앗기게 된다,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이 타고나기를 되게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유쾌하고 상상력도 뛰어난, 창의력이 있는 그런 분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의 일에 되게 잘 발휘하면서 일을 되게 잘 해나갈 수 있는 분인데, 지금 이런 가족관계에서 쌓인 불만족과 스트레스가 여러분의 창의력과 유머 감각을 갉아먹고 있다, 이렇게 느껴져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전부 다 발휘하고 있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불만족 때문에 계속 내가 배신당하고 있고 착취당하고 있고 희생당하고 있다, 이런 감정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확실히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이런 배신감, 상실감, 열등감 이런 것을 느끼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좀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조금 더 자세하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여기 스트렝스 카드가 나왔거든요. 여러분이 가족 관계 안에서 인내하는 부분이 많다라고 다시 한번 나왔고, 이렇게 참아야 하는 상황이 되게 자주 발생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 컵 기사 카드가 나왔는데, 이 컵 기사에 속하는 누군가가 여러분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요구한다, 이렇게 느껴지고, 좀 금전적으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와주는, 가족 구성원의 누구를 서포트를 해준다든지 용돈을 준다든지, 혹은 아예 집에서 가장 노릇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벌어오는 돈으로 가족들이 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일 수가 있을 것 같고, 좀 가족들의 그런 기본적인 소득을 여러분이 감당한다라는 느낌도 강하게 들어요. 만약에 소득을 그렇게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그 가족들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가족들이 힘들어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고통스러워할 때 옆에서 그걸 다 받아줘야 하는 그런 느낌도 좀 드네요. 어쨌거나 여러분이 서포트를 해줘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이 컵 기사를 보니까 부모님보다는 자매나 형제나 그런 관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과 나이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는 형제나 자매, 이런 사람이 여러분의 정신적으로든 금전적으로든 도움을 받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움을 주기는 하는데
그런 서포트를 해주고 지지를 해주기는 하는데 약간 그러고 싶지 않아 하는 모습이 있네요. 내가 언제까지 얘 뒤치다꺼리를 해줘야 되지? 언제까지 내가 얘를 이렇게 돌봐줘야 되지?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좀 주체적으로 살아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드시는 것 같고 계속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되지? 나도 내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런 생각을 좀 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여러분은 가족에 대한 사랑이나 가족들이 좀 잘 지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어서 그렇게 따뜻하신 분이어서 쉽게 내치지는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가족들을 사랑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모든 짐을 다 짊어지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뽑아주신 이 카드가 알바트로스라는 카드인데 이 카드가 십자가를 의미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들의 십자가를 대신 다 짊어지면 안 된다.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가족들 사이에서 여러분이 이런 역할을 주로 수행한다. 라고 이 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건 건강한 관계가 아니다. 동등하게 균형을 맞춰서 잘 지내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야지 일방적으로 한쪽이 희생하거나 참아주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듣기 불편하실 수 있는데 조금만 양해해주세요. 어쨌든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 안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희생을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야 한다. 그래야지 더 가족들과 화목하게 잘 지낼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추가 카드를 조금 더 뽑으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마더로드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금전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가족들 중에서 가장 수입이 많다든지 가장 좀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그런 상황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그런 걸 해주는 게 되게 당연시되는 그런 분위기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의무감을 좀 느끼고 있고 그리고 여기 엄마를 의미하는 여름 카드가 나왔는데 여러분이 가족 내에서 좀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금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가족들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감정적인 부분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다. 감정 노동을 조금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 뭔가 변해야 한다. 여러분이 이제 이것이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지금 이제 시작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클릭하시고 보고 있으신 이유가 우리 가족 관계에서 건강하지 않은 어떤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셨기 때문일 것 같거든요. 가족들 간에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굳이 이 주제의 영상을 보지 않으실 가능성이 크잖아요. 물론 보실 수 있겠지만 그냥 재미로. 어쨌든 여러분은 확실히 어떤 문제가 있고 그것을 직시할 때가 왔고 무언가 바꾸려고 개선하려고 노력할 때가 왔다. 이렇게 보이고 여러분이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 되게 부정적인 감정이 많은 것 같거든요. 뭔가 내가 계속 희생당하고 있고 착취당하고 있고 빼앗기고 있다. 내가 받지는 못하고 주기만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게 지금 맞아요. 그런 관계로 지금 지내고 있는 게 맞는데 그런 관계로 계속 지내면 안 되죠. 그건 건강한 가족 관계가 아니니까 여러분이 마치 무슨 벌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잘못한 것도 없이 벌을 받는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리고 거기서 이제 탈출해야 한다. 이제 그것에서 탈출할 시간이 왔다. 그렇게 보이고 여러분이 변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변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직감적으로 느끼는 어떤 감정이 있다면 그게 맞대요.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다 라는 게 있다면 그게 맞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의 직감이 맞다. 일방적으로 빼앗기고 있는 느낌이 든다 라고 하면 그게 맞다고 해요.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지금 부당하게 희생당하고 있는 게 맞대요. 그렇게 계속 지내면 안 되겠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게 좋을지 구체적인 조언을 좀 더 뽑아볼게요. 여기 천둥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의 힘을 되찾고 주체성을 되찾아야 한다. 여러분의 그 주장을 하래요. 그냥 들어주지만 말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나도 내 권리를 찾고 싶다. 나도 사랑을 받고 싶고 예쁨을 받고 싶고 도움을 받고 싶다. 나는 맨날 주기만 하고 뺏기기만 한다. 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로 하고 더는 이렇게 지내고 싶지 않다라는 선언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놓고 이야기를 하래요. 나를 이렇게 취급하지 말라고.
그리고 집이 좀 지저분해지거나 누군가가 사고를 쳐서 여러분이 수습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싫다라고 느낄 때 사고가 생긴 그 상황을 그냥 놔둘 줄 알아야 한대요. 빨리 이걸 수습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둘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지 그 가족들이 내가 치워야 되는구나, 내가 사고를 쳤으면 내가 수습을 해야 되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다고 하거든요. 동생이 사고를 쳤을 때 매번 여러분이 그걸 수습을 해줬다 라고 하면 더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동생이 알아서 그걸 수습할 수 있게 그냥 놔두래요. 걔가 어질러 놓은 거는 걔가 알아서 치울 수 있게 치우라는 이야기도 하지 말고 그냥 도움을 주지 않고 내버려두는 연습을 해라. 그러면 여러분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자기가 알아서 하기 시작할 거다. 여러분이 매번 그렇게 수습을 해주고 사고친 걸 이렇게 해결을 해주다 보니까 그럴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래서 그냥 그걸 놔두라는 조언이 나왔어요. 내 주장을 하고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그걸 그냥 내버려둬라. 알아서 해결해. 이렇게 손을 떼버리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대요. 그리고 여기 불명확성이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장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여러분의 주장을 해라 라고 다시 한번 나왔고 여러분만의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래요. 집에서 여러분의 방이 있다면 여러분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누군가가 여러분의 공간에 침입할 수 없게 만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들이 연락했다고 해서 바로 핸드폰을 보고 이러지 말고 밖에 나갔을 때 여러분만의 시간과 공간, 가족들과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리를 해라. 경계선을 확실하게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규칙을 깨라 라는 조언이 나왔거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오던 그 관습에서 벗어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가 다 알아서 말하기도 전에 미리 내가 알아서 수습을 해주고 이런저런 것들을 해주고 있었다면 이제까지 했던 것과 정반대로 행동을 하래요. 규칙을 깨버려라. 그 암묵적인 룰을 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까지 하던 대로 행동하지 마시고 확실히 선을 정해서 이제 네가 힘든 상황을 네가 알아서 해결하도록 손을 떼겠다라는 선언을 하시고 그렇게 행동을 하세요. 그렇게 했을 때 설령 상황이 나빠 보이고 막 정신이 없고 내가 도와줘야 할 것 같고 그런 압박감을 느끼더라도 그 압박감을 이겨내고 여러분만의 공간에서 여러분만의 평화를 찾으면서 여러분의 시간을 즐기고 경계선을 확실하게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삶을 사셔야 하고 여러분이 해야 할 말을 해야 한대요. 할 말 있으면 하래요. 참지 말고 너무 속으로만 삭히는 게 습관이 돼 있을 수 있는데 할 말이 있으면 당당하게 해라. 여러분에겐 그럴 자격과 권리가 있다.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만 말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는 태도를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연두사랑이 분들 리딩을 마무리할게요. 안녕. 우리 노랑사랑이 분들 어떻게 하면 가족들과 더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지 타로카드로 알아볼게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가족과 관련한 문제는 여러분의 무의식에 갇힌 오래된 상처를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듣다가 거부감을 느끼신다면 언제든지 영상을 멈추시고 마음의 준비가 되신 다음에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억지로 참고 보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 영상은 많은 분들이 보시는 영상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정확하게 딱 맞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은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시고 여러분께 와닿는 이야기만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 먼저 카드를 좀 뽑아서 가족들 사이에 있을 때 여러분의 에너지를 살펴볼게요. 카드를 뽑아봤는데 나온 카드들을 보니까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가족들과 사이가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처음에 나온 카드가 성공이라는 카드죠. 여러분은 가족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느껴져요. 여러분이 하는 일을 가족들이 지지를 해주고 힘을 준다. 너 잘할 수 있어. 잘하고 있어. 이런 응원을 좀 받는 모습이고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되게 편안한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가족들과 잘 지낸다.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의 창의력과 창의성도 방해받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잘 살아나갈 수 있게 가족들이 지지를 해주고 응원을 해주는 그런 좋은 관계다.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슬픈 카드가 나와서, 그리고 여기 좌절 카드도 나왔죠? 너무 사이가 좋다 보니까 상처를 받는 일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친하고 또 가족들에게 기대가 크기 때문에 별거 아닌 일에도 좀 상처를 받거나 그런 일이 많을 수 있고, 혹은 가족들이 아프거나 슬퍼하면 여러분도 같이 슬퍼지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가족들이 좀 좌절하면 나도 같이 좌절감을 느끼고 너무 깊게 동화돼 있어서, 감정적으로 가족들과 깊게 동기화가 되어 있어서 가족들이 느끼는 감정을 나도 똑같이 느끼는 그런 일이 많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네요. 이게 가족들과의 관계 때문에 여러분이 슬퍼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가족들이 슬퍼하면 여러분도 슬퍼한다, 이렇게 보이고, 여기 무브먼트 카드도 나와서 여러분 가족들이랑 손발이 좀 잘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추진할 때도 되게 마음이 잘 맞아서 한마음 한뜻으로 일을 헤쳐나가는, 협동이 좀 잘 되고, 어쩌면 여러분 가족들이 모두 다 성격이 좀 급해서 어떤 일을 하기로 했으면 빨리 다 처리를 하려고 하는, 그래서 손발이 되게 잘 맞는 그런 모습도 좀 있네요. 어쨌든 여러분은 가족 관계에서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기는 해요. 그래도 혹시 이 수면 아래에 있는 여러분의 무의식에 억압돼 있고 갇혀있는 에너지나 어떤 욕망이나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는지 카드를 좀 더 뽑아볼게요. 추가로 뽑아본 카드들에서도 큰 문제가 나오진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여러분 가족들과 서로에게 헌신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나왔고, 가족들이랑 마찰이 과거에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좀 가족들이랑 싸운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지 방법을 배우게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는 싸울 일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원래부터 사이가 너무 좋았다기보다는 이미 충분히 싸울 대로 싸워서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된, 그래서 갈등이 더는 발생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아까도 말했듯이 협동이 잘 되고 마음이 잘 맞는다. 그래서 공동으로 어떤 협력을 해야 할 때 되게 손발이 잘 맞는 그런 모습인데, 약간의 문제는 있어요. 이거는 뭐 큰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이 좀 그 가족들이랑 여러분 자신을 좀 비교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의 커리어적인 성공이 나를 좀 초라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상황이 나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비교를 당하는 대상이 여러분 자신인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가족 구성원인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가족 구성원인 경우부터 보자면, 그 경우에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그 가족 구성원을 조금 평가하고 판단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형제, 자매, 남매, 동생이 될 수도 있고, 언니, 오빠가 될 수도 있겠죠. 그 상대방이 왜 저렇게까지밖에 못할까? 왜 저렇게 어리버리할까? 왜 저렇게 일을 허술하게 할까?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첫 번째 경우, 비교 당하는 대상이 여러분인 경우에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언니나 오빠나 형이나 동생과 비교를 하는 거죠. 혹은 부모님이랑 비교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비교를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왜 저렇게 언니처럼 공부를 잘하지 못하지? 나는 왜 형처럼 저런 것에 소질이 없지? 왜 저렇게 하지 못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열등감을 느끼는, 그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여러분 자신과 가족 구성원을 비교하고 있다, 조금 판단을 하고 있다, 온전히 그 사람을 받아주지 않고 온전히 여러분 자신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테이킹이라는 카드도 나와서 뭔가 여러분이 빼앗기고 있다라는 느낌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떤 소유물을 빼앗긴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어떻게 느껴지냐면, 부모님의 사랑을 조금 빼앗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첫째라고 하면, 그리고 동생이 있다고 하면, 동생을 되게 사랑하지만, 동생을 너무 좋아하고 동생과 되게 친하지만, 동생이 태어나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빼앗겼다, 관심을 많이 빼앗겼다, 약간 이런 감정이 있는 거죠. 무의식에 그런 감정이 조금 억눌려 있다. 혹은 여러분이 동생이라면 형이나 오빠나 언니나 누나가 있다면, 여러분의 그 자매나 남매나 형제가 여러분보다 항상 앞서 있어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사람을 이길 수 없어서 항상 열등감과 자격지심을 느끼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출생 순서에 따른 어떤 박탈감, 열등감, 상실감, 그런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 이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들과 되게 화목하고 친한 모습이어서
있어서 큰 문제까지는 아닌데 그런 부분이 여러분의 무의식에 약간은 억눌려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이 컨스피러시 카드가 2장밖에 나오지 않았고 나머지는 다 평화롭고 행복한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설명드릴 부분이 많이는 없어요. 여기 변화에 대한 카드도 나와서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게, 변화할 수 있게, 또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을 잘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고 지지를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가족들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가족들의 응원과 실질적인 지원으로, 금전적인 지원, 그런 것으로 여러분의 성장에도 도움을 크게 받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바닥 카드에 있던 카드에서도 가족들과 갈등이 있어도 되게 잘 푸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 가족들을 크게 판단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 아까 조금 판단하는 모습은 있었지만 대놓고 평가하면서 왜 쟤는 나만큼 못할까? 왜 나는 언니만큼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가족들을 다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다라는 걸 자각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미약한 양일 수가 있거든요. 진짜 사소한 판단이자 평가일 수가 있어요. 가족들이 같이 밥을 먹는데 가족 중에 누군가가 거슬리는 소리를 내면서 밥을 먹는다. 근데 그게 조금 마음에 안 든다. 이 정도? 그것도 어떤 평가긴 평가잖아요. 왜 그런 소리를 내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을 하지? 이런 생각을 작게나마 한 거니까. 그렇지만 그게 이제 관계에 어떤 문제를 가져올 정도는 아니죠. 그 정도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큰 문제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여러분 가족들과 사이가 좋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도 혹시 묻히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카드를 좀 더 뽑아볼게요. 이 가족들 사이에서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지. 추가로 뽑아본 카드들에서도 여러분이 가족들이랑 굉장히 친하다, 마음이 잘 통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가족들이랑 같이 있으면 뭔가 영감을 많이 받는다. 가족들에게서 자극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나도 언니처럼 아니면 엄마처럼 저렇게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뭔가 가족들로부터 어떤 영감이나 자극도 잘 받고 서로 서포트를 잘 해주는 그런 가족이다. 여러분이 뭔가를 배우고 싶다고 하면 부모님이 흔쾌히 지원을 해주고 응원을 해주고 이런 가족 관계?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이 뭔가를 배우고 싶다고 하면 언니나 오빠가 그것을 잘 배울 수 있는 곳을 알아봐 준다든지 등록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원을 잘 해주고 도움을 잘 주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 핸드맨 카드가 나와서 가족들끼리 서로 감정을 다 내비치지는 않는 경향이 있어요. 초반에 말씀드린 서로 좀 시행착오가 있어서 과거에 다퉜던 기억이 있어서 다시 싸우고 싶지 않아서 서로 조금은 참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가족끼리 좀 규칙이 엄격한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통금 시간이 있다든지 아니면 집 안에서 지켜야 하는 가족들끼리의 규칙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그 감정을 억압하고 내가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에너지는 있어요. 이게 여러분을 엄청나게 답답하게 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이 계획하고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다 하지는 못하는 것 같거든요. 뭐 통금 시간이 엄격해서 밖에서 더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집에 빨리 들어와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연애를 할 때 자유롭게 애인을 만나러 가지 못한다든지 뭔가 여러분의 발이 묶여있는 모습이 살짝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답답하고 여러분을 억압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신대요. 그리고 여기 아래에 러버스 카드까지 나와서 뭔가 연애에 그렇게 자유롭지 않은 약간 연애에 보수적인 그런 가족들일 수도 있겠다. 그런 느낌도 살짝 드네요. 그리고 여기 킹 오브 소즈 카드가 나와서 특히나 아버지가 좀 그런 것에 보수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버지가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을 되게 지지하고 응원을 해주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엄격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데서 약간 답답함을 느끼는 그런 모습이 좀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가족들끼리 다 잘 지내는데 아버지만 좀 유난히 엄격한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형제 자매들이랑은 잘 지내고 또 어머니랑도 잘 지내는데 아버지랑은 조금 사이가 안 좋다. 이런 분들도 있으실 것 같네요. 어쨌든 아버지랑 관련된 어떤 답답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쉽게 옮기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있다.
근데 그게 뭐 엄청나게 큰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에게 약간의 답답함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뽑아주신 이 카드가 태양 카드거든요. 이 카드가 레노먼드 카드 중에 물론 타로 카드에서도 이 선 카드가 되게 좋은 의미지만 레노먼드 카드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굉장히 마음이 밝고 따뜻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밝고 빛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보여서 아버지랑 약간의 마찰이 있을 순 있지만 그래도 가족들과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소통도 잘 되고 서로 마음도 잘 주고받는 되게 사랑이 넘치고 따뜻한 그런 가족이다. 그런 분위기의 가정을 꾸리고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추가 카드들을 좀 더 뽑으면서 좀 놓치고 지나간 부분이나 아직 카드들이 이야기해주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 볼게요. 여기 체인징 카드가 나왔는데 이게 가족관계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자체,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삶이 지금 변하고 있다. 여러분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변화가 찾아올 거다. 여러분 삶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여러분 가족관계에 관한 변화라면 뭐 가족 내에서 누군가가 새로운 일을 하게 된다든지 새로운 뭐 학교에 들어가게 된다든지 아니면 뭐 일 때문에 독립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새로운 변화가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변화인지 자세히 볼게요. 어떤 변화냐고 물어봤더니 불명확했던, 확실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어떤 확실한 게 드러나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불명확했던 부분이 어떤 힘에 관한 거래요. 신체적인 힘일 수도 있지만 사회적인 힘 같아요. 여러분 자신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사회로 진출을 하거나 아니면 대학에 들어가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거나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뭐 취업 준비생이었던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이 이제 취업을 하게 됐다. 이런 모습일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건강이 되게 좋지 않았는데 건강이 회복되는 그런 변화가 찾아오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좋은 변화예요. 불명확하고 불확실하고 좀 불안감을 주던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던 부분이 변한다. 그래서 힘을 되찾게 된다. 기력을 회복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커튼콜이라는 카드도 나와서 명성을 얻게 되고 명예를 얻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좀 유명해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 가족 중에 연예인을 지망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예술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작가 지망생인 동생이 있었다 라고 하면 동생이 이제 등단을 해서 책을 출판하게 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뭐 영화 감독을 준비하고 있는 언니가 있었다 라고 하면 언니가 이제 마침내 감독으로 첫 연출작을 세상에 내보일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쨌든 여러분의 가족에게 굉장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죠. 여러분을 포함해서 여러분의 가족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다. 조명을 딱 받을 수 있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일이 생길 거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겁먹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같이 나왔어요. 여러분이든 여러분 가족이든 주목을 받고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고 유명해지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 때문에 본인과 가족들이 되게 놀라고 약간 숨고 싶어질 수 있잖아요. 갑자기 유명해지면 불편한 일도 많고 좀 겁을 먹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숨지 말라는 그런 조언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일이든 간에 무조건 좋은 변화고 그 변화를 맞이해서 여러분 가족들도 훨씬 더 지금보다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하니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겁먹지 말래요. 그게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조금 겁먹을 수 있죠. 하지만 이게 좋은 일이니까 그냥 즐겨도 된다. 그냥 마냥 즐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 좋은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 정말 고치거나 아니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 없는지 몇 장 더 뽑아볼게요. 아까 저지먼트 카드 설명할 때 나왔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왔는데 여러분이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의 가족들과 사이도 좋고 서로 사랑하지만 가끔은 좀 상대방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대요. 그게 불필요하고 여러분에게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을 포함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평가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줘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한다든지 그 사람에게 있는 어떤 특성을 좋은 것, 나쁜 것 이렇게 평가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요. 여러분이 그런 태도가 아주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막 심하게 있는 건 아닌데 아주 약간,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금 주의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며칠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어떤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대요. 이것도 좀 행운의 메시지로 나왔어요. 며칠 안에 뭔가 좋은 소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이 여러분이 받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이 받게 되는 소식이 금전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금전적인 부분에서 어떤 좋은 소식을 받는다. 풍요로운 일을 맞이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 마이크 카드도 나와서 뭔가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 금전적으로도 여유로워지고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신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소식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름 카드가 나왔는데 이게 어머니를 의미하기도 해서 어머니에게 좋은 소식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의 건강이 좋아지신다든지 아니면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 되게 잘 돼서 금전적으로 큰 보상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어머니가 도전한 일에서 합격 소식이나 당선 소식이나 이런 것을 받게 되신다든지 이런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또 이게 여름 카드다 보니까 여름에 여러분에게 되게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대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에게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여름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에게 되게 좋은 시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여러분은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그냥 판단을 조금 내려놓는 거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려워하거나 움츠러들지 않는 거, 도전을 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고 싶은 말을 세상에 하는 거. 뭐 노래를 부르고 싶다면 당당하게 나서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싶다면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나서서 춤을 추고, 하고 싶은 대로 당당하게 행동하는 거. 그런 것만 명심하시면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다. 화목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되게 보기 좋은 가족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노랑사랑이 분들 리딩을 마무리할게요. 안녕. 우리 보라사랑이 분들, 어떻게 하면 가족들과 더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지 타로카드로 알아볼게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가족과 관련한 문제는 여러분의 무의식에 갇힌 오래된 상처를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듣다가 거부감을 느끼신다면 언제든지 영상을 멈추시고 마음의 준비가 되신 다음에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억지로 참고 보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 영상은 많은 분들이 보시는 영상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정확하게 딱 들어맞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은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고 여러분께 와닿는 이야기만 참고해주세요. 그러면 먼저 카드를 좀 뽑아서 가족들 사이에 있을 때 여러분의 에너지를 살펴볼게요. 카드가 어떻게 나왔냐면,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가족들과 있을 때 행복한 감정을 느낀다. 가족들과 지내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행복감을 준대요. 근데 동시에 여러분이 소외감도 느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행복하지만 약간 외로운 감정도 느낀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휴식이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가족들과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되게 편안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카드가 나온 동시에 뭔가가 붕괴되고 파괴되는 카드도 나왔거든요. 되게 상반된 에너지죠. 굉장히 행복하지만 소외감을 느끼는 쓸쓸한 모습이 함께 나왔고, 마음이 편안하고 평안하지만 무언가가 파괴되고 붕괴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라는 카드들이 동시에 나온 것으로 봐서 여러분이 가족들과 있을 때 그 양가적인 감정을 동시에 느끼는 것 같아요. 뭔가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나에게 굉장히 만족감을 주고 즐거운 일이지만 동시에 나에게 어떤 의무감을 주는 관계다. 그래서 그 의무를 좀 파괴하고 싶다. 혹은 그 의무감 때문에 내 삶의 어떤 부분이 좀 붕괴되고 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박탈감 같은 것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 옆에 스트렝스 카드도 나와서 여러분이 좀 인내를 하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가족들과 있을 때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이 인내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아야 한다. 이런 모습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뽑아주신 이 카드가 곰 카드거든요.
곰은 보호자를 의미해요. 이게 여러분이 가족들과 있을 때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이 가족들의 보호자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보호자로서의 역할이 여러분에게 만족감도 어느 정도 주지만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돌봐줄 수 있어서 기쁘다 라는 감정도 있지만, 동시에 나만 너무 희생당하는 것 같아서 소외감도 느끼고 쓸쓸하기도 하고 누가 나를 돌봐줬으면 좋겠는 감정도 느낀다. 그렇지만 또 가족들이 나로 인해서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흡족하기도 하고, 동시에 내 삶을 빼앗긴 것 같아서 불만족스럽다. 그래서 인내하고 있고 참고 있는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렇지만 여기 디터미네이션이라는 카드가 나와서 이 가족 관계가 여러분의 성장을 도와주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고, 여러분의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한다. 두 가지 에너지가 공존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긍정적인 에너지와 부정적인 에너지가 공존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집 안에서 보호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면 카드를 좀 더 뽑아서 좀 더 자세하게 가족 내에서 여러분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부분이 억눌려 있는지 살펴볼게요. 이 힐링 카드에서는 다행히도 긍정적인 카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사실 이 컨스피러시 카드가 한 장밖에 나오지 않았고 나머지는 다 힐링 그레이스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 관계에서 긍정적인 기운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처음 나온 카드가 신에 관한 카드죠. 이게 어떤 특정한 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삶 자체에 대한 경이로움, 그리고 여러분의 운명과 사명을 살아가는 어떤 헌신하는 태도, 수용적인 태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들을 이렇게 부양하고 보호해주고 가족들이 다 잘 지내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쏟는 게 여러분의 운명을 살아가는 일이다 라고 느끼시는 것 같고, 또 그게 맞대요. 왜냐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의 관계가 서로의 성장을 도와주는 관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은 소울메이트나 소울 패밀리 그런 관계인 것 같거든요. 영혼이 연결되어 있는 관계. 그래서 전생에도 어쩌면 가족으로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좀 질긴 인연을 갖고 있는 관계고, 서로의 영적인 성장, 정신적인 성장을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관계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족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또 가족들도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해주고, 이런 과정이, 이렇게 뭔가를 주고받는 과정이 각자의 정신적인,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래요. 그래서 이 가족 관계가 비록 좀 소외감도 느끼고 약간 힘든 부분도 주지만 전체적으로는 여러분의 성장을 돕는 되게 중요한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 옆에 데스티니 카드도 나왔죠? 뭔가 운명적인 관계다. 운명의 끈이 연결되어 있는 관계래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은. 그래서 끊어질 수 없는 관계고, 단순히 혈연 관계를 넘어서서 영혼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빛 카드도 나와서 서로를 빛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관계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런 작용,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주는 에너지와 또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들에게 주는 에너지를 잘 알고 있으실 것 같아요. 서로 좋은 영향을 주는 관계다. 비록 힘든 시간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관계다. 이렇게 느끼고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은 서로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관계래요. 좌절을 했을 때, 뭔가에 도전했다가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았을 때 서로를 위로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관계다. 여러분도 여러분 가족들에게 그렇게 해주고 여러분 가족들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다만 너무 정서적으로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혼이 이렇게 묶여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과 정서에 동화되기가 되게 쉬운 관계이긴 하대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이 우울해하면 여러분도 되게 쉽게 우울해지고 같이 끌어내려지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또 반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아프거나 굉장히 우울해하거나 이러면 가족들도 굉장히 우울해하고 같이 아파지는 그런 일이 많다. 서로에게 너무 깊게 동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경계선을 분명히 할 필요는 있어요.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부정적인 에너지를 너무 쉽게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조금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고, 그렇지만 여기 바닥 카드에도 본딩 카드가 나왔죠? 그리고 아래에도 홈커밍이라는 카드가 또 나왔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은 되게 끈끈한 사이인 것처럼 보여요. 싸울 일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상대방을 배려하기도 하고 상대방도 잘 배려해주고 또 서로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순수하게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해줄 수 있는 정말 바람직한 가족 관계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별로 조언을 드릴 게 없어 보여요. 뭐 감정적인 동화도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기도 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하면 나도 힘들어지는 게 좀 당연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로 보이지 않고 그렇네요. 그래도 혹시나 이 카드들에서 좀 간과하고 넘어간, 제대로 보여주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카드를 조금 더 뽑아볼게요. 가족 내에서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지. 추가로 뽑아본 카드에서도 그렇게 큰 문제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여러분 가족을 굉장히 사랑한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도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라고 나왔고, 여러분이 이렇게 좀 집착을 할 정도로 우리 가족이 너무 소중하다 라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이진 않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로의 성공을 굉장히 바라고 우리 가족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서 서로 질투하고 이런 모습도 없어요. 우리 가족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다 원하는 것을 성취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서로를 좀 질투하고 시샘하고 이러지도 않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상대방의 감정에 동화되기가 너무 쉬워서 가족들 중에 누구 한 명이 좀 안 좋은 상태가 되면 나머지 가족들도 다 같이 그렇게 끌어내려지는 그런 기운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 파이브 오브 컵스가 어떻게 보이냐면, 너무 기대가 커서 실망도 좀 자주 한다, 이렇게도 느껴지거든요. 가족들을 너무 좋아해서 여러분이 가족들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가족들에게 거는 기대가 너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실망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서 실망을 하는 그런 일도 가끔 있다. 아까 여기 이렇게 소외감을 느낀다고 나왔죠. 이 소외감이 진짜로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서운하게 해서 혼자 있게 하고 외롭게 해서 느끼는 게 아닌 것 같고,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에 비해서 그렇게 같이 있어주지 않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낀다라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계속 같이 있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실망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도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가족들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고 계속 같이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경계가 불분명하고 너무 상대방과 가까운 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때에 따라서는. 그리고 여기 데스 카드도 나와서 이 카드도 좀 경계선을 분명하게 하지 않아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모습으로 느껴지거든요. 나무가 여러 그루가 함께 잘 자라려면 어느 정도 거리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자기가 자랄 수 있는 공간이 있죠. 근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은 그런 공간이 충분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서로를 좋아하고 함께 있고 싶어하고 뭐든지 다 가족들이랑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경계가 너무 불분명하고 공간이 너무 좁아서 서로 상대방의 공간에 너무 쉽게 침범하고 내가 자랄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하지가 않아서 오히려 상대방과 나의 성장을 방해하는 부분도 있다. 기본적으로는 서로의 성장을 도와주는 관계인데, 그렇게 해야 하는 관계고 그렇게 하고 있는 관계인데, 가끔씩은 너무 경계를 허술하게 세워서 나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우리 가족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생긴다,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 포 오브 펜타클 카드도 너무 집착하는 듯한 모습이 있어서 가족들에게 조금 집착 아닌 집착을 하고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혹은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적당한 그 경계선을 세우는 게 더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친한 건 좋지만, 기본적으로는 좋은 관계가 맞지만 계속 붙어있고 모든 걸 다 가족들이랑만 하려고 하다 보면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어느 정도 선을 지키는 게 서로에게 좋은지 그 선을 좀 만드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네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가족들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신 모습이에요. 그래서 큰 조언까지는 필요가 없지만 서로에게 사적인 공간, 개인적인 공간을 허용해주는 그 정도의 거리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태도는 조금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이번에는 이 카드들에서 보여주지 않은 그렇지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더 행복하게, 더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참고하면 좋을 조언 카드를 좀 더 뽑아볼게요. 첫 번째 카드부터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은 운명적인 관계다. 굉장히 좀 행운 같은 그런 가족 관계를 가졌고 이렇게 가족으로 묶인 게 운명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끼리 서로 좀 동등한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다고 보이네요. 잘 지내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카드도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고 가족들이 어떤 일에서 성공을 하고 좋은 결과를 내면 서로 칭찬해주고 기뻐해주는 그런 관계라고 하고 있고 그게 정말 바람직하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좀 칭찬의 메시지가 연속으로 나오고 있네요. 상대방의 성공을 배아파하지 않고 같이 기뻐해주는 좋은 관계다. 그리고 여기서도 뭔가 전생에 가족으로 만났었던 그런 가족들이다 라는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은 전생에서도 가족들이었을 것 같고 어쩌면 다음 생에서도 또 가족으로 만날 수도 있어요. 서로 약간 영혼이 이어져 있는 소울 패밀리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만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계속 비슷하게 좋게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없는지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볼게요. 그래도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하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과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도록 가족들의 도움을 좀 멀리하는 태도가 오히려 내 성장에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로 간격을 좀 벌리고 적당히 거리 유지를 하는 게 개개인의 성장에는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들을 좀 도와주고 싶어도 내가 너무 쉽게 도와주면 개인 기량이 커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혼자서 할 수 있게 그냥 놔둔다든지 그런 태도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좋을 수가 있대요. 반대로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을 때 되게 쉽게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왔다면 여러분 혼자서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보시는 게 여러분의 성장에 더 좋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적당히 간격을 벌리는 게 더 좋대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은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려고 하면 같이 있을 땐 괜찮지만 떨어져 있을 때는 혼자서 뭘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가족들이 같이 있어야지만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의존적인 관계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적당히 거리 유지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아주 긍정적인 카드가 나와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행운이 많이 따르는 그런 가정이었을 것 같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낼 수 있다. 너무 좋은 분위기를 갖고 있고 상대방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주를 감동시키고 있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에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카드가 나와서 혹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들과도 관계가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를 기다리고 있으신다면 임신을 기다리고 있으신 분들은 그런 소식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과 관련한 좋은 소식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이제 이 아이인 경우에 그러니까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이 잘 성장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자식이 있으신 분들이거나 혹은 여러분이 자식인 경우에도 잘 지낼 수 있다.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좀 부정적인 이야기는 없네요. 여기도 가족 카드가 나왔죠? 그냥 되게 좋은 가족이다. 너무 이상적인 가족이다. 너무너무 이상적인 가족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은. 그래서 드릴 조언이 딱히 없어요. 뭐 그 밖에 카드들도 몇 주 안에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여러분에게는 계속해서 좋은 일이 생길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 반지 카드도 나와서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결혼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은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다. 아주 좋은 관계를 맺는 타인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 가족에 새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이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그런 관계로 계속해서 지낼 수 있다. 계속 똑같은 얘기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옵티컬 일루전이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는 아까 이 카드 설명할 때 나왔던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너무 상대방의 감정에 쉽게 동화하고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것을 내 감정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힘을 주고 위로를 해주고 기력을 차릴 수 있게 도와주는 것까지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태도지만, 그 감정을 내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라는 조언이 나왔어요. 지나치게 상대방의 감정에 깊게 동화되지 말라는 조언을 잠깐 하고 있네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여러분은 딱히 조언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으신 모습이어서 굉장히 보기가 좋고, 다만 서로에게 약간의 공간을, 사적인 공간을 줄 수 있는, 적당히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나가시면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네요.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보라사랑이 분들 리딩을 마무리할게요. 안녕. 우리 분홍사랑이 분들, 어떻게 하면 가족들과 더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지 타로카드로 알아볼게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가족과 관련한 문제는 여러분의 무의식에 갇힌 오래된 상처를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듣다가 거부감을 느끼신다면 언제든지 영상을 멈추시고 마음의 준비가 되신 다음에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억지로 참고 보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듣기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만 양해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 영상은 많은 분들이 보시는 영상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정확하게 딱 들어맞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은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고 여러분께 와닿는 이야기만 참고해주세요. 그러면 먼저 카드를 좀 뽑아서 가족들 사이에 있을 때 여러분의 에너지를 살펴볼게요. 카드가 어떻게 나왔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의 관계가 서로에게 휴식을 줄 수 있는 관계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평안하게 살 수 있게 서로를 지지해주는 좋은 관계다. 이렇게 나왔어요. 마음이 편안하다.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 가족들을 생각하면. 또 여기 옆에 신념에 관한 카드도 나와서 가족들이 여러분의 신념을 지지를 해준다. 여러분이 믿는 것에 비록 자신은 그것을 믿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신념을 존중해준다. 여러분이 믿는 것을 그럴 수 있다라고 받아주는 그런 되게 건설적이고 바람직한 그런 가족 관계를 맺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보라색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여기 창의력 을 의미하는 카드가 나왔죠. 여러분이 창작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가족 관계다. 여러분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게 지원을 해준다든지, 창작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창작 활동에 필요한 도구들을 구입을 대신 해준다든지, 그러니까 가족들이 여러분의 창의력을 더 북돋아주는,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여기 마법 카드도 나와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가족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시는 모습이에요. 굉장히 마법 같은 관계다. 좋은 관계다. 이렇게 보이는데, 한편으로는 좌절감도 조금 느끼신다 라고 나왔어요. 좌절감, 절망감, 혹은 뭐 열등감? 이런 것도 가족 안에서 조금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약간 알게 모르게 가족 내에서 비교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어린 시절에 그때는 몰랐지만 다시 돌이켜보니까 그때 내가 비교당했구나, 차별을 당했었구나 하는 부분이 좀 있었다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되게 좋은 관계인데, 이상적인 가족 관계고 내면에 어떤 은밀한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여러분 가족 내에서의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친척들한테 어떤 어린 시절에 상처를 받은 기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말을 했던 거를 잊어버렸겠지만 여러분은 계속 그것을 곱씹고 있는, 여러분도 모르게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여러분 마음 안에 어두운 부분이 있다.
여기도 스페이스라는 카드가 나왔죠. 이것도 좀 그림자처럼 보이거든요. 여러분 내면에 어떤 어두운 부분이 있다. 가족과 관련한 어떤 상처가 있다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그 겉으로는 되게 잘 지내고 좋은 관계가 맞는데 내면에 좀 여러분이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림자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힐링 카드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여러분은 컨스피러시 카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게 이 힐링 카드에서 조금 부정적인 에너지, 그러니까 그림자나 여러분이 직시해야 하는, 그렇지만 직시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카드들인데, 지금 컨스피러시 카드가 4장이나 나와서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이 구멍과 그림자가 좀 심상치 않아 보이거든요. 우선 처음에 나온 카드가 우울증이라는 카드죠. 굉장히 침체되고 우울하고 내면으로 깊게 파고들면서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버린 그런 모습이 있고, 이게 과거에 어떤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 상처를 제대로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았고 사과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풀리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찌르고 있대요. 여기 칼을 들고 자신에게 해를 가하고 있는 사람이 보이죠? 여러분 스스로 계속 그 말을 곱씹으면서 계속해서 상처를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했는데 지나가듯이 그게 계속 여러분 마음에 남아있어서 그것을 계속 떠올리면서 상처를 계속해서 받는다. 이런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잘못을 해서 어떤 실수를 했는데 이제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들이 괜찮다,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 줬는데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서 계속 그것을 생각하는, 그러면서 자책을 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계속해서 상처를 입고 있다고 하거든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계속 상처를 주고 있는 게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놓아주지 못해서 계속해서 상처를 입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여기 증오에 관한 카드가 나왔고, 이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를 발로 차고 있죠. 굉장히 폭력적인 모습인데 어린 시절에 약간 폭력적인 상황에 놓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친구들 사이에서 괴롭힘을 당했었거나 아니면 뭐 사촌 언니나 사촌 오빠나 그런 친척들에게 폭행 비슷한 그런 것을 당했거나 아니면 말로 폭행을 당했을 수도 있죠. 여러분이 듣고 싶지 않은 말을 계속해서 하는 누군가가 있었다든지, 가족 관계 내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혹은 가족 관계 밖에서 뭐 학교에서든 뭐 유치원에서든 혹은 뭐 길거리에서든 타인에게서 신체적인 혹은 정신적인 학대를 당했었다, 폭행을 당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기억이 계속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 곱씹으면서 내가 그때 그런 일을 당했었지, 그럴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일을 당했던 거겠지? 이런 생각을 조금 하시는 모습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기본적인 불안감과 우울함의 근원인 것 같거든요.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그런 게 남아있어서. 그리고 여기 중독에 관한 카드도 나와서 여러분의 이런 우울함과 상처를 계속 곱씹는 태도가 여러분을 어떤 것에 중독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게임 중독이라든지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를 겪고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뭐 심각하진 않더라도 인터넷에 쓰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 SNS를 하루 종일 본다, 이런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런 것도 일종의 중독이죠. 내가 조절하지 못하는, 나를 빠져들게 만드는 어떤 외부 에너지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과거에 여러분이 받았던 어떤 폭력적인 대우, 실제로 신체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신적으로 좀 학대 아닌 학대를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계속 남아있대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운명을 살아가는데 계속 걸림돌이 되고 있대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있어서 여러분이 그것을 놓아주지 못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여러분의 삶을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놓아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수호천사들과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어하고 보호해주고 싶어하는 우주의 에너지가 계속해서 여러분을 거기서 빠져나오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대요. 감정을 직시하고 그것을 느끼고 놓아줄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주고 있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 기회를 제대로 잡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감정을 충분히 느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계속해서 그 감정을 회피하고 억누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게 수면 위로 드러나지는 않는데 여러분은 무의식에 억눌려 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사실
굉장한 풍요와 부와 명예, 인기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은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이런 그림자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 이것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대요. 여러분이 뽑아주신 이 카드도 피쉬 카드인데 이 카드도 풍요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기로 운명 지어져 있던 사람인데 이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그림자가 여러분이 받아야 하는 모든 풍요를 다 받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 장애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직시하고 이 감정을 충분히 느끼면서 이것을 놓아줄 필요가 있어요. 계속해서 억압하고 회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직시를 해야만 그것을 놓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 감정을 느껴야 돼요. 내가 느껴야 하는 감정. 상처를 받으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경험을 했고 이런 말을 들었고 그때 이런 감정을 느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계속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걸 직시하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근데 계속 그걸 회피한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여러분 스스로 인정을 해주고 받아주고 그럴 수 있다. 내가 다 이해해. 당연히 그런 감정을 느꼈겠지.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남에게 해주듯이 여러분 자신에게 공감해주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카드를 좀 더 뽑아서 좀 더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볼게요. 여러분은 소드 카드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안에 이런 칼들이 되게 많다라고 느껴져서 마음이 되게 아픈데 여기 텐 오브 소드 카드도 나왔죠? 여러분이 지금 완전히 감정적으로 지쳐버린 상태래요. 그걸 여러분이 알아줘야 돼요. 지금 내가 완전히 지쳤구나, 감정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휴식이 필요해요. 나 자신을 찌르던 이 칼을 내려놓고 완벽하게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뭔가 일상에서 잠깐 벗어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처럼 계속 지내시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굉장한 불안감이 있어요. 내가 다시 그런 일을 겪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감정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잠도 잘 못 주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불면증을 겪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돼요. 뭔가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고 그 생각들이 계속 여러분을 좀 찌르고 있다. 여러분을 공격하기 위해서 계속 날아온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이 에이트 오브 완즈 카드가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닌데 여기 소드 카드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완드들도 그렇게 보여요. 이게 창이랑 막 화살 이런 건데 이것들이 여러분을 공격하기 위해서 날아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은 그 생각을 단호하게 잘라내고 그 생각을 확 멈추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생각들 그리고 여러분이 느껴야 하는 그 감정들 과거에 억눌러놨던 무의식에 억눌러놨던 그 감정을 느끼고 그래도 괜찮다고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공감을 해주는 거.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나 이런 경험을 했었어. 이런 경험을 했는데 진짜 속상해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진짜 속상했겠다. 당연히 속상하지. 진짜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그 사람 진짜 못돼 처먹었다. 많이 속상했지. 이런 식으로 공감을 해주겠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걸 말로 할 순 없으니까 나 자신에게 일기장에다가 그렇게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느낀 감정을 누군가에게 편지로 쓰고 그 편지를 여러분이 읽고 답장을 써주는 거죠. 이런 감정을 느꼈구나. 그런 경험을 했구나. 진짜 속상했겠다. 정말 상처받았겠다. 내가 다 알아줄게. 내가 다 위로해줄게. 이렇게 스스로에게 답장을 해주는 그래서 그렇게 공감을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에게 공감을 받아야 돼요. 남들에게 공감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그런 감정을 느껴도 괜찮다.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당연하다. 라고 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은 그런 게 되게 필요해요. 지금. 그렇게 여러분의 감정에 충분히 공감을 해주면 여러분의 가족들과도 잘 지낼 수 있대요. 이 가족 관계에도 문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가족 내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과거의 경험 때문에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솔직하지 못한 그런 태도를 보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내가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 못한다. 가족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여러분에게 솔직하고 여러분이 느껴야 하는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공감받는 그런 작업이 여러분에게 되게 중요하다. 그게 지금 절실하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일기장을 펴놓고 지금 당장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 과거에 여러분이 느꼈던 이 폭력적인 기억,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던 기억을 다시 떠올려서 그걸 써보고 그때 내가 정확하게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진짜 솔직하게 써보고 그것에 대한 답장을 스스로에게 써주는 그런 작업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러면 카드를 좀 더 뽑아서 추가 조언을 좀 더 얻어볼게요. 여러분은 좀 상황이 그렇게 마냥 긍정적이지가 않아서 추가 조언이 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진주 카드가 나왔는데 여러분의 상처는 여러분이 진주를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조금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조심스러운데 여러분이 과거에 받았던 상처가 지금 진주로 만들어지고 있대요. 이 진주가 조개가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 상처를 치유하면서 그게 진주가 되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 그런 과정에 들어가 있대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조금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받았던 상처가 여러분이 진주를 만들기 위해서 받아야만 했던 상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 여러분이 받았던 상처는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죠. 그런 일이 없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는 게 지금은 제일 중요하죠. 그것을 계속 간직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제 털어내고 그 상처를 계속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진주로 만들어서 세상 밖으로 내보내는 거. 그래서 내 삶 밖으로 놓아주는 거. 그게 지금 여러분에게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일단 내가 상처받았다는 것을 먼저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그걸 인정하지조차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나한테 그런 일이 있었고 내가 그때 상처를 받았다 라는 사실조차 부정하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일단 그것부터 인정하고 그때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나 자신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나 자신으로부터 공감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진주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겐 도와줄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경험을 이야기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좀 여시고 입 밖으로 그것을 꺼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여러분의 감정을 공유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삶 밖으로 그것을 놓아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그걸 도와주고 그 얘기를 들어주고 여러분을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빈 둥지라는 카드도 나왔는데 이제 그것을 놓아줄 시간이 왔다. 그건 과거의 일이고 이제 여러분은 거기서 빠져나왔다. 진작에 거기서 빠져나왔고 그 상황은 더는 현재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놓아줘야 되겠죠. 이미 둥지가 비었어요. 과거에 있던 것은 다 사라졌고 여러분에게 어떤 행동을 했던 사람은 자기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조차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그것을 이제 놓아주셔야 돼요. 계속 그걸 붙들고 있지 말고 끝났다는 걸 인정하고 그런 감정을 느꼈다는 것도 솔직하게 받아주고 그럴 수 있다. 그런 감정을 느낄만 하다 해주고 놓아주는 태도가 지금 너무너무 필요하다. 여기 기차 카드가 나왔는데 이것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무본해야 된다. 이제 벗어나야 된다. 여러분의 삶은 과거에 갇혀있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현재에 살아야 되죠. 그리고 현재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그러니까 과거에서 이제 벗어날 시간이 됐다. 그리고 벗어나는 방법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해주는 거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과거에서 벗어나야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계속 연속해서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여름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가 어머니를 의미하기도 해서 여러분의 어머니에게 이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혹은 어머니가 안 계시거나 어머니와 안 친한 분은 어머니처럼 나에게 포근하게 나를 포용해 줄 수 있는 친구나 동료, 선배,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경험을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를 하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위로해주고 공감을 해주고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그림자를 해소해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한테 이것을 이야기하래요. 그러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50대 50이라는 카드가 나와서 여러분이 자신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서 나라고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나라고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행복하고 밝고 쾌활한 나만 나고 우울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나는 내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면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이 아니죠. 여러분은 절반만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다 느끼는 게 여러분이고 그 모든 감정을 다 느끼기 위해서 사실 살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 자신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말래요. 내가 어떤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잘못됐으니까 그런 감정을 느끼는 나는 내가 아니다.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억누르면 안 돼요. 그것도 여러분의 감정이고 그것도 여러분이에요. 그걸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비둘기 사진이 있는 카드가 나왔는데 여러분에게 곧 평화가 찾아올 거래요. 그러니까 날개를 펴고 날아갈 준비를 해라. 그리고 날아가기 위해서는 무거운 짐을 다 놓아야겠죠. 과거의 기억을 놓아줘야 날아갈 수 있으니까 지금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작업을 꼭 하시고 여러분의 날개로 날아갈 수 있게 준비를 하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그런 그림자를 마주하고 그것을 놓아주면 잠도 다시 잘 잘 수 있게 된대요. 불면증이 사라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침실 카드가 나와서 다시 잠자는 시간이 즐거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과거를 놓아줘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 이클립스 카드에서도 뭔가 가려져 있고 내가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인정하자. 가려져 있는 부분을 드러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같은 이야기예요.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스터라는 카드가 나와서 여러분은 삶의 마스터가 되어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감정들을 느끼고 그런 경험들을 한 게 분명히 뭐 비극적인 일이지만 이렇게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마스터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래요. 여러분 삶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들과 경험들을 다 느끼고 하면서 여러분은 성장하고 있다. 삶의 마스터가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놓아줌으로써 여러분이 굉장히 성장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런 것을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나한테 이런 경험이 있었다. 나 그때 진짜 서운했다. 진짜 슬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여러분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보세요. 용기를 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분홍사랑이 분들 리딩을 마무리할게요. 안녕.